선 변호사님, 지인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주부입니다. 그것도 주변에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에 대해서 많이 받았고 36명에게 85억 가까이 엄청난 금액을 받았는데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그 이모가 소유한 강남 빌딩이 있는데 임대 사업에 투자를 하며 굉장히 고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월 4에서 20%면 엄청난 수익이죠. 예. 그 얘기를 해서 돈을 투자를 받는데 실제로 이자 돌려막기를 합니다. 받은 돈은 85억인데요. 그중에 한 51억 가까이는 실제 투자자들한테 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투자금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자 주고 그럼 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나나 보다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받고 이렇게 85억 원을 가로챘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34억 원을 챙긴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창원 박사, 여기서 이제 쓴 수법이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자가 나가는 것처럼 안심시킨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저도 저런 비슷한 거에 당해봤고, 뭐 공증까지 받아놨는데 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또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저 신뢰 쌓는 게 아니고 남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에 그 다니는 학부형들이 타켓이 초기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믿고 맡겼던 태권도장의 사모님이고 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에 조금씩 이제 되게 사기는 문간에 발들여 놓기라고 해서 1억을 해주게 되면 이자도 꼬박꼬박 주고 원금도 제때 딱 돌려주고 그래도 나중에 3억, 5억을 투자받고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서 투자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고 믿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문간에 발들여 놓기처럼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심리학자인 저도. 근데 나중이 되면 그게 다 이제 다 허상이었고 돌려막기였고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신뢰를 오랜 시간. 제가 당한 친구도 축구를 저하고 8년을 같이 했어요. 8년을 하면서 신뢰를 쌓더라고요. 아니, 왜 속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 박사님도 속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이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술이 지금 번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도 투자를 하다가 그 부분에서 자기도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실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다 보니까 그때 마치 이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돈을 받게 됐다. 그 이후에 돌려막기를 했다. 그렇게 진술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이모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요. 이모라는 존재 자체가 확인이 안 돼요. 피해자 주장은 한 30억 정도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신이 그 이모라는 사람한테 건네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이모라는 사람한테 돈이 넘어간 정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돼요. 다 주변 피해자분들이 다 이제 지인 관계거든요. 피해자들이 좀 상당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일부 이제 친분 관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소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피해자는 상당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박 변호사님, 지금 이 사람이요. 이모가 진짜 사업을 한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진술이 왔다 갔다 하죠. 나름대로 처음에 진술했던 게 먹혀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진술을 바꾸는 겁니다. 사기 범행을 했을 때와 동일한 수법으로 수사 과정에도 본인의 진술을 임하는 겁니다. 특히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을 걸치고 다녔다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투자 사기를 할 때 피의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 부유하다는 걸 과시하고 그걸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 SNS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잘 사는구나,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피의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남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 부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학부모들이다 보니까 인적 관계를 통해서도 더 믿고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재밌는 게 고소가 들어와서 긴급 체포하고 구속에 이르렀습니다만 이 피의자의 계좌 내역을 보니까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도 피해자들이 더 고소를 안 한답니다.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최 박사님, 왜 이 피해를 당한 사람, 왜 고소를 안 한 사람은 왜 안 할까요? 저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둘째를 낳았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됐다. 뭐 몇억 원이지만서도 아깝죠. 아까운데 인정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동안의 정도 그렇고
또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 좀 먼 고향 동생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동안의 이제 관계 또는 앞으로의 또 관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아직 잘 몰라서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보물선 투자한 분들이 그 고소 안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게 되면 난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형은 가만히 계시면 제가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달래줘요. 그러나 날 고소하면 진짜 하나도 못 받는다. 이런 식이 되면서 그러는 와중에도 또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시킨 건 마땅하다고 보고요. 처음에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두 번째 이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희망을 갖지 말고 저런 친구들은 또 나중에 나오면 저런 사람들은 또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혼날 때는 다 피해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 대표님, 이 30대 주부가 이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간 39번 해외여행을 갔대요. 그러니까 1년에 10번 거의 매달 해외여행을 간 거죠. 명품 걸치고 매달 여행 가고. 그러니까 뭐 태권도장이 요새 태권도 많이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이는 뻔한데 씀씀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정을 하고 한탕하고 돈을 왕창 쓴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신뢰감을 줬다는데 그 본인의 그 사기성은 물론 그 폰지 사기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폰지 금융 사기라고 돈을 신규로 자꾸 끌어들여서 새로 들어온 돈을 받아서 기존 걸 이자 주고 새로 또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금융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같은 거죠. 이분도 새로운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서 기존 사람들한테 이자를 월 4%에서 20%, 연으로 따지면은 연 48%에서 연 24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년에 원금의 몇 배를 이자를 준 거로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일확천금 뭐 이런 것도 좀 처벌 받아야 되고 또 아직까지 고소 안 하고 이런 사람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내 거는 돌려주겠지 뭐 이런 심리도 있고 저게 또 개인들이 상환 받으려면은 또 다 민사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것도 처음에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주거가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기 또 안 당한 사람이었거든요. 최 박사도 뭐 아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지만 저도 뭐 가족 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사기 우리 가훈들을 근면 성실 뭐 이런 애매한 거 하지 말고 가훈을 사기당하지 말자. 보증서지 말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횡행하는데 그 기본에는 투자자들의 욕심, 탐욕이 바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 늦은 밤 여고생 2명이 주택가를 지나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벽돌을 집어들더니 여고생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1.5km를 따라간 이 남성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피의자는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여고생이 이곳에 혼자 남게 되자 손에 든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다음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괴한에게 봉변을 당한 여고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니까 빨간 벽돌이 있어서 저기 언니 피자국이 있고 시가 그래요. 정통을 알았으면 나 죽었다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가던 여고생이 일주일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아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니 여고생을 왜 폭행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헤어졌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화가 치밀하고 또한 술 한 잔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